아까부터 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배라는 거야. 배예요? 이게 나중에 완성되면 아주 근사한 배가 된다는 말이지. 진짜요? 그러면 우리도 함께 같이 만들까? 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아빠를 처음. 오, 대장! 이거 벌써 완성된 거예요? 멋지지? 근데 대장, 실제 배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배는 말이지 먼저 어떤 배를 만들지 설계부터 해야 해. 그리고 설계한 도면에 따라서 필요한 갑판과 관 등 필요한 부품을 구매해 공사를 진행하지. 그리고 공사 과정은 말이지 현도, 가공, 조립, 선대, 진수 등으로 나눠서 조립이 진행된단다. 오, 대장! 언제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럼 저도 궁금한 거 있어요. 다 물어봐봐. 그러면 이 배는 언제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배의 종류는 몇 개가 있어요? 처음에 만들어진 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하나씩 물어봐야지. 너희들이 오늘 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럼 오늘은 배에 대해서 탐구해볼까? 좋아요! 자, 그럼 인류의 가장 오래된 운송수단인 배. 배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랜 시간 발전해 왔는데요. 배가 만들어지기 전 사람들은 물에 띄워져 있던 통나무에 올라타 손으로 저으며 이동했습니다. 그럼 최초의 배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기원전 5000년경 이집트인들이 나일강 하구에서 파피루스라는 풀을 엮어 인류 최초의 배인 파피루스 배를 만들었는데요. 파피루스 배의 등장 후 다양한 형태의 배들이 등장했는데 이런 배들은 강도가 약해 파도가 없는 곳에서만 탈 수 있었어요.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도 배를 타고 싶었던 사람들은 튼튼한 배를 만들기 위해 목재를 견고하게 짜맞춰서 골격을 만드는 등 오늘날의 배와 같은 구조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리스 로마 시대에 지중해에서 활동했던 갤리선은 수백 명의 사람이 탈 수 있을 만큼 크기가 매우 컸는데요. 이에 비해 북해에서 활동했던 바이킹선은 갤리선과 달리 뾰족한 앞부분과 낮은 배의 깊이로 쉽게 노를 저을 수 있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해전의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술뿐만 아니라 조선의 군함 판옥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의 주력함인 판옥선과 일본의 주력함인 세키분해는 배의 강도와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로 인해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더 적은 규모였음에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15, 16세기엔 배의 발전으로 신대륙 발견, 새로운 항로 개척 등 역사적으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1769년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으로 사람들은 증기기관을 배에 적용하여 증기선을 만들려고 시도하였는데 그중 미국의 기술자 로버트 풀턴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공부하던 풀턴은 영국에서 운하와 선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증기선에 대한 연구를 시작. 제작엔 성공했지만 선체가 약해 금방 부서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풀턴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를 진행해 마침내 1807년 클러몬트호 제작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기선을 본 사람들은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 배가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나 클러몬트호는 운항에 성공! 후에 전기 항로가 개설되었죠. 기계를 이용한 동력선이 등장함으로 해서
여객이라든지 화물이 전 세계 이동이 자유로워졌고 이를 통해 가지고 해상 무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지금처럼 대량의 물류가 해상을 통해서 움직이는 지금의 모습이 로버트 풀턴의 전기선 발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배의 추진 장치가 바뀌는 시기에 맞물려 배를 만드는 재료도 나무에서 철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 후로도 배를 만드는 기술이 계속 발전해 배는 더욱 튼튼해지고 빨라져 운항할 수 있는 주행거리도 길어졌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배로 많은 양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파피루스 배부터 현대의 화물선까지 기술의 발전으로 배는 더욱 빠르게 좀 더 튼튼하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에는 또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 기원전 5,000년 무렵이면 진짜 오래된 거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배가 오래된 건지 진짜 몰랐어. 대단하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배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배는 더 커지고 더 튼튼해졌지. 너희는 배 타봤니? 저는 한강에서 유람선 타봤어요. 오, 유람선. 유람선은 말이야 여행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여객선으로 분류되지. 박선대원은 배 타봤어? 저는 한 번도 못 타봤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지. 설마. 짜잔! 이게 뭐예요? 이거? 자, 어때? 사진만 봐도 설레이고 기대되지? 네. 이곳에 가면 말이야 배에 관한 모든 것을 탐구해 볼 수 있다는 사실. 진짜요? 배도 타볼 수 있어요? 아우, 당연하지. 그러면 우리 빨리 가자. 나 빨리 배 타고 싶단 말이야. 빨리 와. 은근 안 해본 거 많다니까. 그럼 갔다 올게요, 대장. 그래, 잘 다녀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상광대장이 알려준 곳으로 오니 부산 앞바다가 저희를 반겨주고 있었어요. 우와! 바다다! 우와,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이 시원해. 와, 바다 진짜 이쁘다. 근데 선아, 왜? 난 너가 그렇게 다정해 보면 불안하단 말이야. 에이, 대장한테만 비밀로 하고 바다에서 실컷 놀다 갈래? 어때? 그래. 안 돼. 빨리 대장이 준 사진이나 줘봐. 에이. 우와, 진짜 멋지다. 이 사진을 보고 난 앞으로 꿈이 생겼어. 뭔데? 나는 최고의 항해사가 될 거야. 에휴, 또 시작이네. 시작됐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항해사님, 배 타고 가볼까요? 네, 그러죠. 사진 속 배를 찾아 출발! 우와, 사진 속 그 배야. 와, 배 엄청 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알쏭달쏭 탐험대 여러분, 한국해양대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승기 선생님, 반가워요. 저희가요, 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왔어요. 예, 잘 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박성광 대장한테 연락받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송광대장이 저희를 위해 이렇게 준비해주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그럼 이 배를 타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자, 이 배는 아시아 최대의 실습선이에요. 움직이는 해상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첨단 장비들이 갖춰져 있어요. 자, 그러면 배를 타러 가볼까요? 네. 계단이 가파르니까 조심하세요. 배 안은 어떻게 생겼을지 정말 기대되는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안으로 들어왔네요. 엄청 넓다. 네, 여기가 배 중앙 부분에 해당하는 로비라고 하는 곳이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기관실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은 선교가 있어요. 자, 그럼 기관실부터 가볼까요? 네. 미로같이 복잡한 복도를 지나 배 아래에 있는 기관실 도착. 우와, 여기는 버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게. 아,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는 뭐라는 데예요? 여기는 기관 조종실이라고 해서 기관실에 있는 기기들을 조종하는 곳이에요. 그 기관실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기계들이 다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진도 있고, 보일러도 있고, 그리고 발전기도 있고. 여기는 그 기계들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치면 머리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 앞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안전을 위해 헬멧과 장갑을 끼고요. 기관실 기계 소리 들리시죠? 엄청나게 큰 소리에 깜짝 놀랐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게 부딪히면 굉장히 아파. 지금 앞에 보고 있는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배를 움직일 수 있게끔 프로펠러를 돌려주는 메인 엔진이라는 기계예요. 이렇게 큰 엔진이 한 대가 움직여가지고 차가 60대만큼 낼 수 있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8,000마력의 엔진을 가동시켜서 무게가 6,600톤인 한바다호를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그 힘이 정말 대단하죠? 그때 제 눈을 사로잡은 기계가 있었는데요. 이 배에서 필요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라는 기계예요. 1시간당 960kW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발전기예요. 바다 위에선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으니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는데요. 선풍기를 1시간 동안 19,200대나 틀어놓을 수 있는 전기를 만든다고 해요. 이외에도 배가 먼 바다에서 순항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계들이 많았는데요. 기관실은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기관실 보니까 어땠어요? 이렇게 큰 배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는데 조금 소리가 커서 좀 귀가 아팠어요. 자, 우리 배에는 또 다른 중요한 파트가 있는데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넌센스 퀴즈 같은데요? 공기? 귀신? 그런 건 아니고 평행수라고 해가지고 우리 배에 무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물인데요. 배의 제일 밑바닥 부분에 존재를 하는데 이 평행수는 배가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배가 물 위에서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게 배 밑바닥에 설치된 탱크에 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평양을 잡아주는 거라고 해요. 배는 알면 할수록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이번에는 선교 브릿지로 올라가서 이 배를 어떻게 운항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저 2시간만 기다렸어요. 네. 우와, 여기도 기계들이 참 많네요. 여기가 바로 배를 운항하기 위해서 선장님하고 항해사분들이 근무를 하는 곳, 선교 브릿지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선생님, 저분은 누구세요? 글쎄, 나도 처음 보는데? 선생님 장난꾸러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바다호 3등 항해사 김송입니다. 3등이요? 그럼 1등, 2등도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선박이 항해를 시작해서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이제 많게는 수개월 동안 이 바다 위에서 항해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한 달 동안 운전을 혼자서 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힘들 것 같아요. 혼자서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해가 시작되면 1, 2, 3등 항해사가 4시간마다 교대로 당직 근무를 수행하는 거죠. 선생님, 저도 항해사가 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항해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배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잘 알아야 돼요. 항해하는 데 필요한 주요 장비들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친구들, 이게 뭘까요? 뭐지? 이거는 이제 텔레그래프라고 합니다. 선박의 전진과 후진, 그리고 이제 스피드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장치이고요. 여기 있는 이 장치는 스러스터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이거는 선박이 좌우로 횡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선생님, 여기에 자동차 핸들이 있네요? 근데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자동차 핸들과 같은 건데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선미, 배 뒷부분에 있는 타라는 게 있는데 그 타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 선박이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장비는 레이더라고 하는 장비예요. 여기 보이는 멀리 있는 선박이나 다른 물체들을 탐지하고 이 선박과 우리 선박 간의 상대 방위 그리고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죠. 저도 운전해보고 싶은데 이거 조금만 만져보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이 조타 장치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전문 교육을 받은 항해사 그리고 조타수만이 조작이 가능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실망했답니다. 하지만 가상세계에서 배를 운전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마린 시뮬레이션 센터예요. 게임처럼 해보는 거죠. 재밌겠다. 네, 그럼 우리 역할을 한번 정해볼까요? 넌 뭐 할 거야? 난 항해사. 그럼 난 선장. 근데 운전을 할 때는 항해사랑 선장만 있으면 안 되지. PD 언니, 작가 언니 같이 해요. 빨리 와요. 저기로 갑시다. 네, 여기서 가시면 돼요. 알쏭달쏭 선원들 각자 위치로. 실감나는 화면에 울렁울렁 멀미나는 것 같았어요. 서유미 항해사, 전반 이상 없는가? 네, 이상 없습니다. 그럼 항해하도록! 좋아, 전속력으로 간다. 앞에 빌딩이 있습니다. 좋아, 그럼 요청한다. 후진을 해라. 가십시오. 안돼, 나가고 있어. 후진하겠습니다. 후진하고 작작 후진해. 그래도 첫 항해 치고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직접 운전해보니까 어땠어? 제가 운전해봐서 재밌긴 했는데 멀미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경험해서 재밌었어요. 나중에 또 오고 싶어요. 배가 침몰했어. 선장으로서 어때? 좀 그렇죠. 자, 실제로 배를 모는 모의 훈련을 해봤는데 어땠어요? 모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멀미가 나니까 좀 힘들었어요. 자, 오늘 열심히 훈련에 임해준 탐험대원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선물이요? 자, 그럼 저랑 한번 확인해 보러 갈까요? 네. 우와, 배다! 자, 선생님 선물이에요. 이 배를 타고 우리 부산 앞바다를 둘러보면서 성광대장을 만나보기로 해요. 네, 성광대장 저희가 찾아갈게요. 기다려요. 찾아갈게요. 발을 여기다 밟고 홀짝. 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직접 바다로 나간다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신나! 알쏭달쏭 탐험대 오늘 체험도 성공! 오, 기관실부터 조종실까지 배에 대해 샅샅이 탐험하고 있구만. 근데 배의 종류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미래엔 어떤 배가 나올까? 사람을 태우는 배, 화물을 운송하는 배.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배들이 존재하는데요. 과연 어떤 배들이 있을까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박물관을 찾아갔는데요. 박물관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배 모형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배 종류에는 상선, 어선, 군함, 그리고 특수선 이렇게 4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선은 돈을 받고 사람과 물건을 실어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배를 말하는데요. 그런 배들 같은 경우에는 여객선, 화물선 또는 사람과 물건을 함께 싣는 화객선과 같은 선박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여객선으로는 유람선이 있는데요. 승객들이 즐길 수 있는 수영장,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 위를 떠서 이동하여 빠른 속도로 흔들림 없이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는 위그선도 만들어졌습니다. 화물선은 운송하는 물건에 따라 나눠지는데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갑판에 수천 대의 자동차를 싣는 자동차 운반선과 액체 상태로 압축된 천연가스를 탱크 안에 담아 운송하는 LNG선, 또 기름을 옮기는 유조선과
다양한 화학 제품을 옮겨주는 화학 제품 운반선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선은 고기잡이나 기타 어업 활동에 쓰이는 배로 상선에 비해 크기가 작지만 선체가 견고하며 잡는 어종에 따라 크기나 모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군함은 전투에 사용되는 배로 그게 직접 전투에 투입되는 전투함과 후방에서 인력이나 장비 등을 수송하는 지원함으로 나누어집니다. 특수선은 말 그대로 특수한 능력을 가진 선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상선, 군함, 그리고 어선 이런 선박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박들을 특수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특수선 같은 경우에는 석유시추선, 쇠빙연구선, 그리고 해양조사선 이런 선박들이 있습니다. 특수선으로는 석유 시추선이 있는데요. 해저에 있는 석유나 가스 등을 시추하는 장비를 갖춘 배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해상에서 시추할 수 있게 해주죠. 남극이나 북극을 탐험할 때 반드시 필요한 쉐빙 연구선도 특수선에 속하는데요. 배 아랫부분에 얼음을 깰 수 있는 아이스 나이프가 장착되어 있으며 연구를 위한 첨단 과학 장비와 다양한 실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선은 무리의 소방차로 소방장치와 펌프로 해상과 연안의 화재를 진압합니다. 마지막으로 넓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해양 관측용 장비를 갖추고 있는 해양조사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떤 기능들을 가진 배가 등장할까요? 대형화되고 전용선화된 선박이 고속으로 항해하는 시대가 현재 도래하고 있고 현재 최근 ICT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선박에 적용한 자동화 선박의 출현이 곧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나라 간의 활발한 교역으로 배가 쓰이는 곳이 점점 늘고 있어 그만큼 배의 종류도 세분화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 미래에는 또 어떤 용도의 새로운 배가 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대장! 다녀왔습니다. 우리 탐험대원들 잘 다녀왔나? 네, 부산에서 여기까지 통통배 타고 왔다니까요. 뭐래? 내가 그거 믿을 것 같아? 안 믿네. 누구 바보라 하나 진짜. 에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대장, 이 그림은 뭐예요? 이 그림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말이지. 이름하여 이 박 대장이 직접 설계한 알쏭달쏭호. 오, 이름은 좋은데요, 대장? 근데 대장, 이 배는 어떻게 나가요? 정녕 너희들이 이러고도 알쏭달쏭 탐험대를 할 수 있겠느냐? 지난주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웠잖아.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올 거라고. 그래서 이 배는 말이야, 제1회 인공지능 배가 될 거야. 오, 진짜 그런 배가 나오면 신기할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타면은 저절로 출발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이 배는 인공지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배야. 오늘 둘이 왜 이렇게 쿵짝이 잘 맞지? 제1회 인공지능 배가 탄생하는 그날까지 알쏭달쏭 탐험대 탐험은 계속된다! 알쏭달쏭 탐험대, 오늘은 배의 모든 것을 알아봤어요. 배의 구조는 크게 발전기와 엔진 등 주요 기관을 제어하는 기관실과 배의 항로를 결정하는 성교, 주변 바다의 상황과 위치를 확인해주는 레이더가 위치한 갑판으로 나눠져 있어요. 최근엔 물 위를 스치듯 날아가는 배인 위그선도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빠르고 안전한 배가 많이 개발돼 우리의 삶이 더 편해질 거예요.